무자는 뭐뭐 일대 이런 소리야. 뭐뭐 하에서 조건 부호 확률이란 말은 어떤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자 이런 소리가 되고 뭐가 달라졌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분모 전체가 달라졌다는 소리야. 어제 어떤 예시를 들어줬냐면 우리 반에서 뭔 일을 할 거야. 그러지? 전체 그는 사건이 너희 반 애들이야 다들. 그러지? 표본 공간이 너희 반 애들이라고. 근데 남자 중에서라는 말은 다 보지 말고 남자만 볼 거다 이 말이지. 남자 중에서 안경 쓴 사람 뽑았다 이거지. 그러지? 그게 지금 A가 일어났을 때 남자를 뽑았을 때 이런 말이야. 남자를 뽑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소리라고. B가 일어난 확률, 안경 쓴 사람을 뽑을 확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B바 A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 확률이고 B바 A야. B바 A 순서가 중요합니다. B바 A를 읽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 B가 우리가 하자는 거야. B가 우리가 하자는 거야. 지금. 근데 바 A라는 것은 A 하에서 하자 이런 소리야. 되니?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는 A가 일어났고 B를 풀겠다 이 말이야. 약간 되니? 그래서 이때 그거를 B의 조건부 확률이라 부른다고. 사건 B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데 어떤 조건을 줬다 해서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다 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세 종류를 그려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세 종류의 그림을 이제 계속 그릴 거야. 그 중에 하나를 그릴 거야. 됐니? 웬만하면 선생님 세 번째 그림을 주로 많이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말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느낌이 좀 중요하면 자, 요 말하고 좀 차이가 있다겠지. 요 벤 다이어그램은 남자가 아니냐. 우리가 왜 이거냐면 지금 전체를 우리 반 애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전에는 약간 동등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 느낌이 아니야. 그렇지? 전체에 대한 애기들을 남자를 골랐어. 남자가 뽑혔어. 바깥쪽은 여자란 소리야. 남자 표현하면 바깥쪽은 당연히 여자인 거야. 오른쪽은 안경 쓴 사람이야. 바깥쪽은 안경 안 쓴 사람이야. 그럼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한 거고 우리 반 애들을 안경 썼다 안 썼다를 또 구분한 거야.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남자와 안경 쓴 사람이 약간 우선권을 갖는 느낌이 든다고. 남자와 안경 썼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야. 남자가 있고 방법이 다르잖아. 생각 자체가 뭔 말인지 되니 지금? 나누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것보다는 요 느낌이 더 나을 수도 있다겠잖아. 왼쪽 오른쪽을 남자 여자로 구분하고 위쪽 아래쪽을 안경 썼다 안 썼다 요 느낌이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요 생각이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하나를 두 개의 조건으로 분류를 했다 싶으면 우리는 뭐가 더 편할 것이다? 표가 더 편할 것이다. 그래서 이 표를 갖고 우리는 풀 때 이 조건 방률을 그냥 뭐라 읽어버려? 남자 중에서 안경 쓴 사람 이렇게 읽어버린다 이 말이지. 남자 중에서 안경 쓴 사람 이렇게 읽어버리고 안경 쓴 사람 중에서 남자 이렇게 읽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훨씬 편하게 느껴진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하자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뭐야? 여백이 없어? 여백을 더 만들어야 되겠네. 여백을 더 만들어야겠어.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가면서 할게요. 뽑기를 하고 있는데 당첨제비가 3개 있고 꽝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A, B 순서대로 뽑아요. 설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 말로 쭉 설명이 돼 있고요. 뭐 상황은 얘기 되겠지. A가 먼저 뽑고 B가 뽑는다 이 말이겠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A하고 B가 뽑는다 해서 어떤 것만 생각하면 당첨됐냐 안 됐냐만 생각한다 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총 4가지가 나오겠지. 자, 바꿔볼게요. AB를 바꿔볼게요. 왜냐면 AB를 사건으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값을 순서대로 뽑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값을이 총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총 상황이 4가지가 나오겠지. 뽑혔고 당첨됐고 안 됐고 이런 총 4가지 상황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갑이 뽑히고 을이 뽑히는 상황. 갑이 뽑혔을 때 을이 뽑히는 상황. 다시. 갑이 뽑히고 갑이 동그라미고 당첨됐고 을이 당첨됐다.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됐다.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사건 A를 갑이 당첨될 사건, B는 을이 당첨될 사건. 1번 갑이 불편하다. 원래 말 쓰는 게 맞아. 갑이 당첨되고 을도 당첨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하겠어? 위에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둘 다 당첨될 확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둘 중에 한 명만 당첨될 확률, 둘 다 꽝이 될 확률. 여기까지 해야 되니?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를 우리는 이 문제는 풀어봤습니다. 풀어봤어. 어떻게 돼? 갑이 당첨됐어. 7분의 3 곱하기 6분의 2 이해되니? 이거는 우리가 풀었어. 근데 갑이 당첨됐고 갑이 당첨된 상황에서 을이 당첨이 된 거야. 갑이 당첨됐다는 말은 아무 말이 없잖아 지금. 그냥 총 상황에서 갑이 당첨됐다는 말이 한 거고 을은 말이 달라졌잖아. 갑이 당첨된 상황에서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됐다는 말이잖아. 뭐 이해되니? 말이 달라졌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첫 번째 요놈은 그냥 갑이 당첨될 확률이니까 사건 확률이니까 PA라 써도 되겠네. 그러면 을이 당첨됐다는 말은 그냥 을이 당첨된 게 아니잖아. 을이 그냥 당첨된 게 아니잖아. A가 당첨되고 이게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갑이 당첨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돼? 아니 B라는 사건을 지금 하고 있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써야지.
교집합은 뭔 뜻이냐면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된 거야. 얘를 요 말을 그대로 쓰면 P A교 B가 됩니다. 갑이 당첨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곱사건이야. 그럼 요식하고 요식이 어쩌겠니? 같다가 되겠네? 같다가 되겠지? 뭐야? 처음 배운 건데? 처음 배운 게 아닙니다. 처음 배운 게 아니야. 이게 곱셈 법칙입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곱셈 법칙이야. 두 사건 AB에 대해서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교 B라 합니다. PA교 B. 자, 우리가 그 전에 PB바 A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 봤더니 A라는 사건이 일어난 하에서 A 하에서 PB바 A라는 것은 A 하에서 A 하가 A가 이거야. 지금 배경이 A고 얘가 A여야. A 하에서 A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요거 분의 요거야. 근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 요거는 얘는 PA로 계산하고 얘는 어떻게 계산하겠어? 전체에서 A이면서 B인 거잖아. A이면서 B인 거지. 교집합을 했는데 우리는 얘를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식이 그대로 써지면 이렇게 써지겠지. A분의 PA하고 B의 곱사건. 정확하게 A, B의 곱사건이라 읽어야 되는데 우리 교집합으로 막 읽어버립니다. 됐어요? 이 연결만 시켜줄 줄 알면 돼. 교집합? 곱사건이지 이거. 됐어요? 그런데 요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 PAB의 교가 순서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PA 곱하기 PB와 A가 하고 똑같은 식이네 이게.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는 곱셈 정리가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조건부 확률에서 곱셈 정리가 나오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조건부 확률이 어려운 건지 곱셈 법칙이 어려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건부 확률에서 나왔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풀어봤었잖아. 그럼 곱셈 정리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야. 단 곱셈 정리가 조건부 확률에 있었다는 말이 요 말 자체. 갑이 당첨되고 을이 당첨됐다는 말을 갑이 당첨되고 요 말을 우리가 몰랐다는 말이야 원래. 갑이 당첨된 상황에서 을이 당첨됐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할 거다 이거지. 되니? 얘를 이렇게 쓰면 된가요 안 된가요? 돼요. 왜? 여러분 이렇게 넘기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PA바 B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라는 것은 PB분의 PA, 비교 A 머리 쓰겠지만 뭐 순서는 상관없겠지. 똑같은 말이네. 문장을 바꿔볼게요. 문장을 다시 가봅시다. 얘가 PB 곱하기 PA바 B 이렇게 되겠죠. 됐니? 얘를 문장으로 바꿔봤더니 을이 당첨되고 을이 당첨된 상황에서 갑이 당첨됐다 이 말이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지금 값을 순서대로 간다겠는데 우리는 먼저 얘기했어. 을이 당첨이 되고 값이 당첨됐다고 했어요. 값이 당첨되고 을이 당첨된 건 알겠어. 순서대로 가니까. 응?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이해되니? 그래서 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요 내용이 좀 어려워. 요걸 잘 봐 이제. 그러면 을이 당첨됐다가 무슨 말인지를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을이 당첨됐다고. 위에 표에서 을이 당첨됐다는 것은 갑의 상황이 먼저 이게 갑의 원래 시행 자체는 갑이 먼저 하고 을이 했어. 근데 갑이 당첨된지 안 된지 몰라. 지금 몰라. 근데 을이 먼저 당첨됐대. 먼저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뽑기는 먼저 뽑고 뽑았는데 을이 보니까 당첨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을이 당첨될 확률은 어디에 있냐면 을이 당첨되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지금. 됐니?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갑이 당첨됐을 때 당첨될 수도 있고 당첨 안 됐을 때 당첨될 수도 있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를 식으로 아까 어떻게 적었냐면 당첨되고 당첨됐다 썼지. 어떻게 썼어? PA 교비로 적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적겠어 얘를? 당첨된 게 사건 A야. 당첨 안 된 건 뭐겠어? A여가 되겠지. 당첨됐다가 A야. 당첨 안 됐다가 A여겠지. 이해되니? 오! PB가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PB란 말은 B가 당첨됐다는 건데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보면 당첨되고 당첨됐다. 당첨되고 당첨되는 경우가 있고 뭐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당첨 안 됐을 때 당첨될 수도 있는 것이 B가 당첨될 확률이잖아. 그럼 얘를 식으로 적으면 자 식으로 적으면 이게 P A 교 B고 맞습니까? 모르더라도 우리가 P A 교 B잖아 지금 계산할 수 있잖아. P A여 교 B가 된다 이거지. 두 개를 뭐 하면 돼? 도하면 되겠지. A의 상황을 먼저 얘기한 게 A의 상황 먼저 A가 먼저 했긴 했지만 A가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두 번째는 내가 당첨된다 이 말이지. 그지? 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갑이 먼저 뽑을 때와 을이 먼저 뽑을 때는 확률이 어쩐다 했어? 똑같다고 했습니다. 얘를 갑이 먼저 뽑나 을이 먼저 뽑나 을이 먼저 뽑나 갑이 첫 번째 뽑나 갑이 두 번째 뽑나 확률은 똑같아. 그럼 우리는 확률이 얼마라고 봐야 돼? 같이 얼마가 나와야 돼? 7분의 3이 나와야 돼. 됐니? 한번 해봅시다. 맞는가? 안 나오면 수정해야지. 다르네? 하고 해야지. PA 기업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A가 당첨됐어. 갑이 당첨됐어. 7분의 3 곱하기 을이 당첨됐어. 얼마야? 6분의 2지. 플러스 뭐야? A가 당첨 안 됐어. 7분의 4야. B가 당첨이 됐어. 되고 된 거야. 됐어? 얼마야? 6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7, 6, 42분의 12, 18 이렇게 되니? 6, 7은 42, 6, 3, 18. 7분의 3 똑같네. 근데 우리가 얘를 봐봐. 얘를 식으로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A가 뽑았다는 말을 7분의 3이 있고 6분의 2가 있잖아. 이 7분의 3은 어떤 말이야? A가 당첨됐다는 소리잖아. 그냥 곱하기 6분의 1은 뭔 말이야?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됐다 이 말이지. B를 할 건데 A 하에서 했다 이 말이야. 플러스 얘는 어떻게 돼? A여지. A여가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뭐야? B가 당첨이 됐어. 누가 해서? A가 당첨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 식 중에 뭐가 좀 어려워 보이냐 이거지. 이 문장으로 읽어보면 을이 당첨됐다는 것은 갑이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가업이 당첨됐을 때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됐을 때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거를 우리는 A 사건 B 사건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곱사건으로 쓸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얘를 엄밀히 썼더니 식이 요것이 요거고 요것이 요거야. 우린 이런 식으로 계산했단 거지. 하지만 요게 우리는 더 편한데 지금? 요거 계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요 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 우리는 PB를 구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이 PB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식이 전확률 정리입니다. 지금 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냐면 PA교 B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개의 곱사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될 확률 뭐 그냥 쉽게 구해서 7분의 3 곱하기 6분의 2. 근데 걔를 어떻게 계산했을 거야? 7분의 3은 PA로 계산했고 7분의 3은 PA로 계산을 했고 6분의 2는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조건부 확률로 썼단 말이지. 근데 이 식은 이 곱사건이란 말은 내가 문장을 얘를 바꿔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식을 적다 보니까 지금 PB가 먼저 나왔어. PB가 먼저 나왔단 말이야. 그럼 PB를 구하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구했다는 말이야. 위에는 그냥 지금 PB 요거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풀 건데 지금 PB 하나를 구하는데 지금 이렇게 구한 거야. 위에 건 어떻게 구했어? 요 놈을 계산을 요 놈은 이렇게 구했고 요 놈은 이렇게 구했잖아. 지금 이렇게 간단히 끝날 놈을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이유가 뭐겠어? 요게 중요한 사실이야. 얘는 순서가 지금 정해졌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첫 번째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첫 번째 하고 나서 나중을 조건 확률로 간 거야. 첫 번째 했으니까 당연히 조건 하에서 내가 뽑으니까 상황이 잘 판단이 된다고. 상황이 잘 판단이 돼. 이해되니? 근데 나중 사건을 먼저 해버렸단 말은 나중 사건을 먼저 했다는 말은 상황이 잘 판단이 안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이 상황은 이렇게 다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해를 조사하는 시기, 요 시기 전확률 정리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분명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얘를 이름하여 잘 쓰는 단어는 아니야. 너희들이 쓰는 단어는 아니야. 표현상 이렇게 말을 하자고. 얘가 사전 조건부 확률이라 부르고 얘가 사후 조건부 확률이라 부르자고. 어떤 느낌인지만 하면 돼. 사랑의 일이 터졌다 이거야. 전에 터진 것이 조건부를 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구한 거고 나중에 터질 놈을 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구했다 이거지.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전에 터진 놈을 가지고 조건부 확률 구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풀어. 됐어? 근데 문제는 나중에 터진 놈을 갖고 풀래. 그게 힘들었던 거지. 그럼 나중에 터진 놈을 갖고 먼저 얘기를 하려면
전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전에 어떤 사건들이 터졌는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체 확률을 구해야 된다가 전확률 정리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요식을 그대로 PB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P A바 B라는 놈은 P B분의 P B교 A라고 적을까요? 뭐 A교 B라고 적을게요. 상관없어요. P B니까 B교 A라고 적고 싶었던 거지. A교 B라고 적어도 관계는 없겠지. 얘를 P B 대신에 P A교 B 플러스 P A여교 B 분의 P A교 B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전식보다는 더 어려웠지. 왜 이게 어렵겠어? 이 조건 확률이 아까는 쉽게 그냥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야? PB를 못 구하니까 어려운 거라고. PB를 못 간다고는 PB를 구하는 게 힘들다고. 그 전에 PA는 쉽게 구했다고. PA는 쉽게 구했다. 값이 먼저 했으니까 당첨될 확률이 쉬웠다고. 됐니? PB를 못 구해. PB 구하는 게 어려워. PB 구하는 게 이렇게 구해야 돼. 자, 얘를 말로 한번 써볼게요. 말로 해. 아까 A교 B는 무슨 뜻이었어? 당첨되고 당첨됐다 이 말이지. A여 교 B는 당첨 안 되고 당첨됐다는 소리지. 됐니? 분자는 뭐야? 당첨되고 당첨됐다는 소리지. 오라. P A바 B라는 것은 사후 나중 사건을 조건부로 주려면 이 P 당첨되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 구한 다음에 A란 놈, 이 중에 A가 값이 당첨된 놈만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니? 이해됩니까?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줄게요.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먼저 했어? A 사건을 먼저 했지. A 사건을 먼저 하고 B 사건을 나중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림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는 게 좋다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여기가 A고 이거 A여야. 됐지? 이 바탕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B 사건을 했다 이 말이야. 되니? 요게 우리가 원래 문제의 흐름이었어. 근데 P A바 B라는 것은 이 그림의 특징은 A가 먼저 하고 나서 그 위에다 B라는 사건을 했단 말이야.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 근데 조건부 자체를 사후로 뒤집어져 버린 거야. 나중 사건을 조건부로 줘버렸단 말이지. 되니? 그러면 얘가 어떻게 구해야 돼? P B분의 P A교 B로 달라진 거지.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 보면 어떤 그림에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모양이 PB는 요놈이 되고 PB는 요놈이 되고 PA교 B는 PB는 요놈이 되고 약간 사이즈를 달리해서 색깔이 겹치면 어시가니까 PA교 B는 요놈이 된다 이거지. 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네요. 벤 다이어그램으로서는. A 중에 B. 아까는 A 중에 B. 이제는 B 중에 A.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으면 아주 쉽게 끝나는 거야.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 지금 뭐냐. 사후 조건부 확률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요 용어는 안 쓸 가능성이 높아.
좀 약간 전문 용어라고 보면 되고 내가 너희들이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총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하나의 틀을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눴어. 남자 여자 안경 썼냐 안 썼냐 요걸 예시로 들어줬잖아. 그렇지? 우선순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됐어요? 근데 조건부 확률을 쓰면 우선순위가 있어. 그러니까 이를 읽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 남자 중에 안경 쓴 사람, 안경 안 쓴 사람 중에 여자 이렇게 읽을 거라고. 근데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순서가 갑이 먼저 뽑고 나중에 뽑았다고요. 그지? 표현 자체가 다르잖아. 순서가 있어버리니까 갑이 당첨되고 당첨됐을 때 달라요. 당첨되고 B도 당첨됐다고. A가 당첨됐을 때라는 말은 결과가 나와버렸어. A가 사건 해버렸어. 그럼 공이 하나 가져가 버리고 남는 것은 6개 중에 지금 2개인지 상황을 알고 있어. 이해되니? 그럼 6분의 2밖에 없는 거라고 그냥. 누가 요게 A가 당첨되고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되는 확률은 이렇게 6분의 1로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되니? 그러잖아. 요놈 계산하는 요놈 넘겨서 계산하잖아. 이렇게. 예? 지금 요 식이 의미가 요거라고 지금. 그럼 너희들이 지금 요 식에서 조건부 확률하고 곱셈 정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정리를 말을 할 때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 사후 사건에 대해서 PB를 구하는 작업이 좀 어렵다.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이러한 식인데 이놈을 뭐라 부르냐면 전확률 정리라고 부를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했잖아.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얘를 좀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중요한 말은 아니야. 이놈도 뭐라 부르냐면 베이즈 정리라고 부릅니다. 됐어? 그 전에 있는 조건부 확률과는 좀 다르다. 그러면 너희들이 요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형태상은 두 가지야. 예. 상황을 다 적는다. 됐어? 상황을 적어가지고 우리는 요놈을 요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거야. 상황을 다 적었을 때 전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전확률 가지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야. 그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야. 뭔 말인지 되니?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사전 조건부인지 사후 조건부인지가 중요하겠다 이거지. 사전 조건부는 쉽습니다. 되니? 사전 조건부는 쉬워요.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 텐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뭔 생각을 해야 돼? 벤 다이어그램적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확률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거냐면 사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라고. 사전에 대한 내용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전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명백하니까. 문장을 다시 하나 만들어 줄게요. 됐니? 여가 1학년이고 요놈이 2학년이고 요놈이 3학년이야. 1학년, 2학년, 3학년이야. 됐어? 그리고 여기다가 나는 안경 쓴 사람을 뽑았어. 뭐 안경 쓴 사람 안 뽑아도 돼. 많아. 안경 쓴 사람 아니고 이번에 뭐 소풍 가는데 소풍 갈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체육대회 하는데 뭐 대표가 되는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되니?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얘를 1학년을 우리는 사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A1, A2, A3. 얘를 B사건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는 안경 썼다고 합시다. 됐니? 그래서
그러면 P B바 A1 무슨 뜻이야? 뭔 뜻이야? 안경 쓴 사람을 뽑을 거야. PB를 할 거야, 내가. A1 하에서. 1학년을 뽑았는데, 1학년이라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래서 안경 쓴 사람 뽑았어. 아, 1학년 중에 안경 쓴 사람이구나. 얘는 사전 조건부 확률로 쉽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PA1 중에 PA1 B하고 공통 부분 이 중에 이거라고. 이해되니? PA2바 B를 구할 거예요. 그럼 말을 하면 안경 쓴 사람 중에 2학년 이렇게 해야겠지. 그럼 벤다이그램을 그리면 잘못 그렸네. 안경 쓴 사람이 배경이 돼야 되잖아. 안경 쓴 사람, 안경 안 쓴 사람. 그 와중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겠네. 이런 표가 더 쉬웠네. 왜 그러겠어? 하나의 틀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눴어. 이 표가 더 잘 보일 거라고. 구할 필요가 없었지. 이해되니? 뭔 말 이해돼? 흐름 이해돼서? 문장을 다시 바꿔볼게요.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 자, 오늘 맑았어. 흐렸어. 비가 왔어. 흐림이 좀 애매하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됐어? 근데 다음날 비가 왔어.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야? 맑은 날이고 오늘은 맑았는데 내일이 비가 올 확률이라가 되겠지. 맑은데 오늘은 맑았는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야 이렇게 된다고. 영어 어떻게 바꿔 그러면? 내일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오늘 흐렸어. 그럼 얘를 배경을 내일 비가 왔고 안 왔고를 그 전날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다고 지금. 우리 사고상 그래.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사고 자체가 그 틀을 바꾼다는 게 어렵다고. 못 바꾼다가 아니야. 바꾸기가 어렵다. 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 계산을 못 하더라 이거야. 얘는 계산 못 해. 되니? 그래서 우리는 PB를 일단 구해야 된다 이거지. PB가 안 나왔잖아 지금. 아까는 나왔잖아. 안경 썼다 안 썼다는 나왔잖아.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좀 안 나왔잖아. 오늘 날에 따라서 오늘 날씨에 따라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다를 거 아니야. 되니? 그러면 어떻게 구해? 확률을 다 구해야겠지 일단. 맑았는데 비가 왔고 흐렸는데 비가 왔고. 문장 쉽잖아. 이 말은 그렇게 없잖아. 뭐 했는데 비가 왔는데 비가 왔고. 이 각각을 다 더한 것이 내일 비가 올 확률이라고. 이게 전확률 정리라고. 됐어? 어떨 때 이걸 쓰느냐가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어떤 구조냐. 순서를 바꿨을 때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순서 바꿨을 때 조건 확률이 어렵다. 그러면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하고 나면 요 PB 자리에 요 놈을 집어넣고 지금 문장 어떻게 돼? PB가 요거고 얘는 지금 여기에 있어. 이거 분의 이거. 다시 말해서 얘를 구할 줄 알면 이 계산을 그냥 할 수 있다 이거지. 이게 베이즈 정리라는 거야. 요게
페이지 정리라는 겁니다. 이 PB 자리에 요놈이 그대로 여기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어떻게 계산할 거야? PB분의 지금 자, 얘 말은 지금 우리가 아까 이것분의 지금 요놈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이래 되겠지?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어? 표로 작성이 되겠네.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겠네. 굳이 벤 다이어그램 내가 보여주려고 작업을 한 거고 얘가 1일차고 얘가 2일차라고 봅시다. 그러지? 맑았어, 흐렸어, 비가 왔어. 그 다음날 비가 왔어. 그 다음날 비가 왔어. 그 다음날 비가 왔어.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 자, 지금 뭘 안 적은 게 뭐냐면 실은 맑은 날은 다음 날 세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얘도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겠지. 총 9가지가 나와. 뭐 눈도 있겠지만 여튼 간에 말 중에 총 9가지 중에 지금 두째 날 비가 온 경우만 적은 거고 우리가 지금 계산할 거는 이것분에 이거를 계산 뭐 하자는 소리였어. A2니까 요거지. 그렇지? 이게 문장을 바꾸면 두 번째 날 비가 왔는데 첫날 흐릴 확률 이렇게 나오겠지. 두 번째 날 비가 왔을 때 뭐뭐 했을 때 조건을 준 거라고 해. 이해되니? 그러려면 PB를 구할 줄 알아야 되나. 비가 왔을 때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다른 확률을 갖고 있어. 전체 확률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확률 하에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학교쌤이 안 알려줄 수도 있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따지고 보면.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선생님이 말한 세 가지에 대한 특징을 이해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라고. 이해되니? 사실 다 똑같은 건데 문제 난이도가 다릅니다. 이거 풀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 그래서 표를 작성해서 풀었어. 어떨 때 표를 작성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 하나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다는 생각이고. 됐니? 그래서 순서대로 간 것도 쉬워. 그냥 계산하면 돼. 아무 생각 없이. 됐어? 근데 그럴 때는 조건부 확률이 더 어렵게 느껴져.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됐다. 아까 7분의 3 있고. 당첨됐으니까 이제 6분의 2. 그 6분의 2가 원래 조건부 확률이거든. 그렇지? 당첨되고 당첨됐다. 곱셈 정리야. 뭔지 알겠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했던 거야. 실상 너희들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이 나와. 뭐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답이 나와.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곱셈 정리고 조건부 확률이고. 되니? 근데 이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문제야. 머릿속에 안 그려져. 안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뒤집어 버렸으니까. 나중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잖아. 전 상황인 것은 바로 보이잖아. 기본 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전확률 종류고 베이지 정리야. 이것만 통과되면 조건부 확률이 일단 절반이 통과가 된 겁니다. 뭔지 알겠니?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문장을 읽어보고 지금 일단 공 꺼내는 거 2개 한번 읽어보고 발발. 주머니에 흰 6개 종 7개 이미에 2개의 공을 차례로 꺼냅니다. 2개의 공을 차례로 꺼냅니다. 자, 차례로 꺼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 했어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복귀시키냐 안 시키냐가 중요해. 차례대로 꺼내냐 두 손을 넣어서 꺼내냐 똑같은 상황이야. 일단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꺼낸 공을 집어넣으면 두 손을 넣어서 뺀 게 아니야. 이해되니? 안 집어넣으면 두 손 넣어서 뺀 거야. 똑같아. 동시에 뽑았다는 말과 차례대로 뽑았다는 말은 실은 똑같은 말일 수가 있는 거고 그때가 뭐가 중요한 말이야?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라고. 그럼 이 문장은
동시에 꺼냈다란 말하고 차례대로 꺼냈다는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근데 한 번 꺼내고 공을 확인했어. 또 한 번 꺼내고 공을 확인했어. 이건 완전 다른 말이 돼요. 확인하면 확률이 나와버리잖아. 됐어? 그래서 일단 차례를 꺼냈다는 것이 어떤 레벨 차이가 있는 거지. 순서가 있는 거지. 흰 주 순서로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고 이 순서로 꺼냈단 말은 흰색 탁구공이 나왔고 첫 번째는 나왔고 주황색 탁구공이 나왔다 이거지. 사건 A, 사건 B, 곱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문장을 연결하지?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어. 어떻게 풀었어? 뭐야, 총 13개, 2개, 흰공. 여기 썼지? 그렇지? 넣지 않는다 했으니까 공이 하나 줄었겠네. 흰공이 하나 줄었어. 12개. 그 다음에 주황색 7개. 이렇게 풀었잖아. 아무 생각 없이 풀었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풀었을 때 이러한 표현을 해보는 게 꽤 중요한 사실이야,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답은 그냥 나올 건데 얘를 P, A, B, 곱사건이구나 이렇게 적어보는 게 약간 공부야. 왜냐면 풀이가 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이 표현 자체가. 써봐야지 좀 이해가 돼. 어? 두 번째 주황색 공이 나왔대. 첫 번째는 얘기 안 해줬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지금 P, B라는 전확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확률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한다는 소리야. P, A, B, P, A, B 이렇게 써볼 줄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라고. 그랬니? 우리는 이 상황을 굳이 이렇게 안 쓰고는 아마 이런 식으로 풀 거야. 너희들도 이거 안 쓰고. 그럼 첫 번째 했을 때 흰공이 나왔어 안 나왔어? 두 번째 했을 때 주황색이 나왔어 주황색이 나왔어 이래 된다고. 이게 흰공이 나왔을 때 주황색이 나왔어. 흰공이 안 나왔을 때 주황색이 나왔어. 흰공이 나왔을 때 주황색이 나왔어. 그리고 흰공이 안 나왔다는 말은 주황색이 나왔다는 소리네. 똑같은 말이야. 주황색이 나왔을 때 주황색이 나왔어 이래 된다고. 요게 P, BB야. 자, 주머니 A에서 검은 공 3개하고 주머니 B에는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어. 주머니 A, B 중 임의로 하나의 주머니에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선택된 주머니가 B일 확률이지. 자, 이 상황도 봐봐. 우선적으로 내가 주머니를 일단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공을 꺼냈더니 흰색, 검은색을 확인했다. 이게 순서라고.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을 꺼냈더니 흰공, 검은공이 나온 거라고. 근데 얘 말 자체가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줬고, 됐어? 그래서 주머니에서 동시에 2개의 구슬이 검은색이 된 거야. 이게 먼저 지정을 나중에 일어날 놈을 먼저 지정했단 소리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야. 내가 첫 번째는 A 아니면 B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를 2개를 꺼냈는데 검은색이 2개가 둘 다 검은색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A를 골랐을 때 검은색이 나왔고 B를 골랐을 때 검은색이 나왔다 이 말이야. 검은색 2개 나왔단 말은. 근데 주머니 B에서 B 확률은 지금 이런 거야. 이거 분해 지금 요거란 소리야. 끝났지? 알고 나면 이런 거야. 그럼 요걸 식으로 적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적을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야. 요게 어려운 거야. 표현 자체가. 내가 주머니 A를 선택한 사건 이렇게 나온다고. A, B가 써졌으니까 이런 말들이 어려워. 주머니
A를 선택한 사건이 S라고 넣어요. T라고 넣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를 뽑은 사건을 뭐 일어놓는다고 이렇게 이해되니? 근데 우리가 뭐부터 했어? P 주머니 A가 우리가 하자는 거야 실은 A가 아니라 주머니 B를 하자는 거네. 사실 B를 하자고 했으니까 주머니 B를 선택한 사건 T로 쓰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 관계는 없지만. 근데 전제 조건이 뭐야? 검은색이 2개가 나왔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게 어렵다고. 이게 어렵다고 해? 이건 쉬워. 이거 풀다 보면 이제 그걸 이해했으면 사전 사후만 이해했으면 되니? 왜냐면 다 구해야 되잖아. 이걸 다 구해야 돼. 사후로 얘기했으니까. 그 중에 요놈이라고. 이거 다 구하면 이거 그 중에 하나만 담으니까 일단 다 구해놓고 그 중에 분자 분모만 판단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문장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러한 표현을 갖고 계산을 하는데 P2분의 PT여 교 2를 계산하는데 P2를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 이거지. P가 지금 PT 교 2랑 PT여 교 2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는 말이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소리가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되니? 연습하십시오. 적어줬지? 다음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야. 무슨 뜻이냐면 조건부가 사실 조금 짜증납니다. 조건부가 짜증나. 조건 하에서 구하래. 조건 하에서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지? 뭔 말인지 알겠어? 조건 하에서 구하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봐봐. A라는 조건 하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실제적으로 일단은 누구를 하자는 거야? B를 하자는 게 목적이 현재로서는.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거지. 이해되니? 식을 이렇게 적었다는 소리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B를 하는 거지. 왼쪽은 뭐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를 하는 거고 내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되니? 시진이가 주사를 던지고 나서 시환이가 주사를 던졌는 건지 그냥 시환이가 주사를 던진 건지 이거 되는 거라고. 그러겠지? 일단 생각이 다르잖아. 두 개의 생각이 어째? 다른 생각이라고 해. 다르지만 얘가 같게 되면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가 되는 거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B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냥 B를 한 거라고. 이해되니? 요게 뭐가? 확률이 같은 거야. 상황은 다르지만 확률이 같을 수가 있어. 좌변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좌변식을 식을 한 번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곱사건이 PA, PB 고발해. 오씨, 너무 쉽네. 감사하네. 심리가 아니라 감사한 거야. 아니 곱사건을 구하라고 하면 A 사건하고 B 사건 그냥 곱해버려. 그럼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독립에 대한 표현법을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한 거라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을 한 거야. 되니?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확률과 그냥 B 사건의 확률이 같으면 독립이야. 영향을 받지 않았다가 독립입니다. 됐니? 그래서 문장을 말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얘랑 똑같거든. 어차피 식 적으면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라고 해. 그럼 문장을 읽을 때 읽은 거야. 얘는 A라는 사건에 일어났을 때 B를 한 거고, 얘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를 한 거야. 그럼 다 한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그냥 B랑 똑같아. A 사건이 일어나든 A 사건이 일어나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A 사건이 일어나든 말든 나는 관계없어. 네가 뭐 주사를 던지고 뭐 지랄을 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내 거 주사 던지면 그 확률이 내가 뒤에 던져도 똑같다 이거지. 그게 독립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됐니? 종속은 요놈이 아닌 경우를 다 종속이라 부를 거야. 종속은 뭐야? 요게 아닌 경우를 종속이라 부를 거고, 그러면 독립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독립에 대한 상황은 우리는 식이 두 가지로 작성이 된다 이거지. P, B바 A를 조사해봤더니 P, B랑 똑같으면 우리는 독립이고, P, A교 B를 곱사건을 조사해서 P, A하고 P, B를 곱한 거와 똑같으면 얘는 독립이고, 이 두 식 중에 어떤 걸 쓸 거냐는 것은 문제의 상황상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 위에 걸 쓸 것이고, 곱사건을 구하는 게 편하면 밑에 걸 쓸 거야. 주로 밑에 걸 많이 쓰고 실제로 구해봐야 어떤 걸 쓸 줄 알 수 있다. 두 가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고, 위에 문장은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B의 확률은 똑같다 이렇게 읽은 거고, 밑에 사건은 두 개의 확률을 곱해봤더니 곱사건의 확률과 같아더라 이거지. 이해되니?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은 풀어봐야 되고, 두 가지 공식에 대한 것은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두 가지로 풀어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한 개, 두 개, 세 가지 사건을 말을 했어. 하나의 시행을 통해서,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세 가지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독립과 관련된 것은 조건부 확률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잘 봐. 독립과 관련된 것은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 하에서 뭔가 이루어진 거지. 그러면 아까 조건부 확률은 내가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지? 크게는 일단 두 가지. 하나의 틀 안을 두 가지로 방법으로 쪼갰냐. 되니? 요거를 우선순위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두 번째 시행을 했느냐. 조건부 확률이. 그래서 순서대로 간 것이 있고 역으로 간 게 있다 했잖아. 사전 사후가 있다고 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할 때는 하나의 틀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다는 말은 일일이 써봐야 됩니다. 근데 순서대로 간 것은 그 순서에 입각해서 써보면 조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는데 세 개의 사건이 등장을 한 거야. 그나마 아까 남녀 안경 썼다 안 썼다는 것은 분할이 가능했어. 근데 얘네 사건들은 주사위를 던지면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얘는 분할 개념이 아니야, 실은. 홀수의 누이 나왔어, 뭐 짝수의 누이 나왔어, 뭐 3의 배수가 나왔어, 소수가 나왔어. 전혀 다른 틀의 개념이라고. 그 와중에 분할은 있을 수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일일이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주사위를 던지면 우리는 1부터 6까지 된다는 건 알 수 있고, 홀수는 1, 3, 5가 되고, 소수는 2, 3, 5가 되고, 5 또는 6은 알겠어. 5 또는 6이 이렇게 되네요. 지금 B, C, A, B, C 다 적어놨습니다. 됐니? 그러면 A하고 B가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독립 종속을 지금 조사해봐라 이 말이지. 그러면 독립 종속을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자, 1번은 A하고 B가 독립이야. 그럼 A바 B로 적어, B바 A로 적어. 상관없어. A바 B이면 실제 누구를 하자는 소리야? A를 하자는 소리야. 그럼 뒤에가 PA가 쓰면 되고, B바 A는 지금 B를 하자는 소리야. A 하에서. 그럼 B랑 같으면 돼. 그러면 A, B 사건은
사실 이 두 사건은 동등한 위치의 사건이라고. 뭐 이거 몰라. 이거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지? 내 맘대로 적어도 돼. 뭐 쉬울 것 같은 거 적으면 돼. A와 B가. P, A랑 같은지만 조사하면 되지. 자, A와 B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어? 이렇게 조사하면 되겠지. 요건 너무 쉬우니까. 요놈 너무 쉬우니까 요것만 조사하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조사했어? P, B 중에 P, A, 교, B 이렇게 조사했지. B의 개수분의 교집합의 개수로 조사할 수 있겠지. 왜냐면 전체로 개수로 나눴을 거니까 똑같지. 그러면 B의 개수는 3마리, 교집합의 개수는 2마리, 3분의 2가 되겠네요. 근데 PA는 6마리 중에 3마리 다르네요. 그래서 이놈은 종속이 되겠다 이거지. 독립의 반대말인 종속이야. 자, 두 번째는 곱사건을 구해볼게요. 두 번째는 P, A, 교, B가 PA 곱하기 PB랑 같은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PA 교 B라는 것은 B하고 C 몇 개? 한 마리. 자, 보통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분모가 6이잖아요. 6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아요. 자, 앞으로 요거 문제 푸는 기술이야. 약분하지 말아. 뭘 유지해? 원래 전체의 경우의 수를 6으로 고정시켜라고. 전체를 약분하지 말고 고정을 시켜놔라고. 알겠니? 오른쪽은 PA는 어디 있어? PA는 6분의 3이죠. 오른쪽 PB는 뭐야? 아니 뭐 하고 있어? B하고 C잖아. A 그냥 A 상관없어. 사실은 뭐 상관없어. 문제는 대신 1번으로 풀면 되잖아. 1번은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1번을 첫 번째 방법으로 풀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B교시 B교시는 B하고 C하고는 항마리 6분의 1, B는 6분의 3, C는 6분의 2 해서 뭘로 만들어내? 왼쪽 6을 유지하고 오른쪽을 6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자, 얘기했습니다. 6을 유지시켜놔. 약분하면 다시 통분해야 되니까 6은 그대로 틀을 갖고 놓고 비교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놈은 독립이 됨을 알았다 이거지. 근데 너희들이 사건만 주사를 던졌어. 소수의 누이 나온 사건하고 5와 6이 나온 사건이 독립인 종속인지 판단이 돼 안 돼? 판단이 안 되잖아 지금. 근데 아까 시원이가 주사위 던지고 나서 시진이가 주사위 던졌어. 그럼 시진이 주사위 던질 때 시원이 주사위 던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럴 거잖아. 내가 지금 6을 만들고 싶어. 확률이 6분의 1이야. 근데 앞에 시연이가 3이 나왔어. 그럼 6분의 1로 나올 확률이 더 늘어나 줄어들어? 똑같지. 연속적인 부분은 독립인지 종속인지가 확실한 게 있고 확실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지. 실제적인 계산해봐야 될 건데 어떻게 보나 독립이야. 되니?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독립시행이라고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앞에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시행을 할 거예요. 독립시행. 이 다음 단어에 나와. 이 독립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런 상황들은 독립인 종속인지 판단이 안 쓴단 말이야. 왜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알겠니? 그럼 이런 것은 확률적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 표가 나왔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다 공통적인 사실이야. 조건부 확률할 때 선생님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 하나의 틀을 두 개의 틀로 두 개의 조건으로 분류를 시켰다 이 말이야. 그러지? 그럼 표가 좋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하고 두 번째 연결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온 것은 오버랩 시킨 그 벤 다이그램이 더 잘 보일 것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로 못 푼다가 아니야. 못 푼다가 아니다. 그렇게 그리면 편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만 나온 거야? 표가 나온 거지. 다시 말해서 직접 구해봐야 안다 이거지. 직접 구해봐야 안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근데 센스가 있으면 직접 구하지 않아도 구하는 방법은 있어. 지금 몰라도 돼. 뭐만 하면 돼. 두 가지씩만 이해하면 되지. P, B바 A가 P, B하고 똑같으면 돼. P, A 교 B가 곱사건이 P, A하고 P, B를 곱하면 된다 이거지. 둘 중에 문제를 풀다가 이제는 둘 중에 요게 편하더라 하면은 그걸 많이 쓸 거야. 둘 중에 편한 걸 주로 쓰겠지. 첫 번째가 편할 것 같아. 두 번째가 편할 것 같아. 두 번째가 원래 보통 편합니다. 됐어요? 곱사건이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워요. 곱사건이. 조건부 확률이 힘들어. 조건부 확률이야. 위에는 조건부 확률이잖아. A 하에서 B를 푸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약간 두 번째로 치우친다지 무조건 두 번째는 아니야. 내가 말했지. 두 개 다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는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밑에는 곱사건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렇지? 어떤 문제는 둘 다 쉬울 수가 있고 어떤 문제는 하나가 어려울 수가 있어. 됐어? 그런 것이 보통은 곱사건이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다. 문제 풀다 보면.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뽑을게요. 전체 600명 찬반 10년 이상 뭐 아무 내용도 없네요. 봐봐요. 그 표 보면 돼. 이제 여기까지. 10년 미만인 사건, 10년 미만인 사건, 10년 미만인 사건과 조직 개편에 찬성할 사건이 독립이래요.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래요. 그러면은 P, A바 B 10년 미만 중에 우리는 찬성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10년 미만 중에 문제 바꿔도 관계없고 10년 미만 중에 찬성자 이 말이잖아. 그래서 요게 지금 120분의 A야. 얘랑 누구랑 똑같으면 돼? 찬성자와 똑같으면 되겠지. 찬성자는 뭐야? 360분의 150이 되겠지. 누구로 맞춰? 요놈으로 맞추려고 하면 돼. 요놈 약분했단 말은 곱하기했단 말 똑같아. 요놈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곱하기 3 곱하기 3. 느낌이 B가 형성이 됩니다. 표가 B가 형성이 돼. 두 번째 방법으로 볼까요? A교 B. P A교 B는 몇 명? A명이지. P A교 B는 뭐야? 10년 미만이면서 찬성을 했다는 소리잖아. A명이 됐지. 전체는 360명. PA는 뭐야? 360명 아니 뭐냐면 10년 미만. PB는 찬성. 누굴 맞춰요? 360을 맞춘다고 해. 이해되니? 의 연산이 편하려면 전체 수로 맞추는 게 연산이 편합니다. 그건 안 흔들릴 거니까 잘. 연산해보면 완전 다른 수가 나오면 너희들이 숫자 갖고 노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이게 너무 숫자가 커. 너무 갖고 노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때 약분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기준값 360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다 나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자연수 조건이 거의 자연수 조건이니까요. 알겠죠? 와우, 어지럽게 보이지만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다 읽을 수가 있어야 돼. 오늘 이번 주 연습해야 될 것은 지금 조건부 확률 P A 바 B, P B 바 A에 대한 표현, 문장적인 생각, 그 다음에 말로 한번 바꿔보고 거기에 전확률 정리가 있고 베이지 정리가 있습니다. 전확률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전 사후가 있는데 사후 조건을 먼저 준 거라고 해. 그러다 사후 확률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전 확률이야. 문제를 풀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 그 중에 하나 A씨 들으면 되잖아요. 날씨가 두 번째 날 비가 왔어.
그러지? 맑고 비가 와서 흐리고 비가 와서 비가 오고 비가 온 걸 다 구했다가 이 전환 정리야. 그 중에 한 가지를 A 조건을 구하는 거라고. 그 중에 맑은 날을 구하시오. 이게 베이지 정리입니다. 생각 자체는 쉬워. 근데 너희들이 문제풀이도 쉬워. 근데 이 개념이 좀 더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이 표현들이 다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럼 나온 표현들은 뭐가 조건부 확률이 있을 것이고, 조건부 확률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알고 있는 확률적 기본적인 성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곱셈 정리가 있을 것이고. 이되니? 그 다음 나온 단어 독립 종속이 있을 것이고, 이제. 됐니? P의 양수, PB 양수, 양수를 준 이유 중에 조건부 확률에 분모로 들어갑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분모로 들어가잖아. A 하에서 A교 B를 구하시오로 넣을 건데 PA가 0이 돼버리면 말 자체가 안 되잖아. A가 없어버리면 A 하에서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자체가 말이 안 돼버리잖아. 됐니? 그래서 주로 양수 조건을 줍니다. 됐어요? 양수 조건을 안 주면 일단 다 틀렸습니다. 일단. 독립종속에 대한 말은 틀렸어. 알겠지? 다음 A, B가 서로 독립이야. 독립이라고 하면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야. 그러면 P, B바 A랑 P, B랑 똑같다가 중요한 식이야. 교집합이 곱하고 같다 이거야. 순서가 달라졌네. 얘는 독립과 전혀 관계없는 식이고 말도 안 되는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르다겠지. 조건 자체가 다른 거야. A, B가 서로 독립이면 얘는 실제 누구를 하자는 소리야? A열을 하자는 소리야. 근데 B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놈은 PA열랑 같다는 소리고 PA열은 이거는 PA네. 확률 계산 이건 PA지. 그래서 틀렸다. 독립이면 합. 원래 합의 법칙 뭐야?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빼는 게 기본식이야. 이렇게 되려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말은 뭔 말이야? 배반 사건이라고 했지. 배반 사건. 그래서 독립하고 관계가 없고 곱사건이 곱하기가 달라. 그러면 종속이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같으면 독립이라 했으니까. 이해되니? 곱사건이 곱하기랑 같으면 독립이라고 했잖아. 아니면 종속. 종속이면 얘는 얘야. 이런 얘는 얘랑 원래 같은 말이야. 잘 안 보여. 곱셈 법칙이. A교 B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났다는 소리는 그러면 A가 일어났고 그리고 A 하에 B가 일어났다는 표현입니다. 원래 같은 말이야. B 하에 A가 일어났다. 그렇네. A 하에 B가 일어나야 돼. 만약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러면? 원래 맞는 말이야. 종속이면 맞는 말이야. 원래 맞는 말이면 종속이면 한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원래 맞는 말이잖아. 종속이면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종속이면 맞는 말이고 독립이면 그래도 맞는 말이지. 원래 맞는 말이잖아 다. 종속이든 독립이든 다 맞는 말이라고. 좀 맞는 말인데 여기 때문에 틀린 거야. 순서가 달라져가지고. 자, 그러면 종속이면 우리는 위에가 지금 다 틀렸다고 하면 종속이 되는 거야. 자, 두 사건이 독립인 사건, 독립인 조건은 독립 조건은 위에서 두 가지 조건을 했어. 그래서 자, 여기는 A, B가 독립이면 A랑 B여, A여랑 B, A여랑 B여가 다 독립이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A, B가 독립이면 A 사건하고 B 사건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관계없어. 다 독립이야. 독립 나오면 A, B 독립 나오면 A여 B여도 독립이야.
이 말은 즉슨 문제로 어떻게 적용될 거냐면 A, B가 독립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P, A여 B는 P, A랑 쓸 수가 있고 그러잖아. 독립이니까. P, A여 교 B여는 P, A여 곱하기 P, B여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야. A, B가 독립이면 이것이 다 독립이니까 이게 다 쓸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게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A, B가 독립이면 A여, B여가 독립임을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는 사실은 A, B가 독립이라는 사실에서는 A바 B가 PA바 B가 PA라는 사건하고 내용하고 PA교 B가 PA 곱하기 PB라는 내용하고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확률에 우리가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하려면 조건부 확률이 어렵습니다. 확률에 대한 내용을 하려면 조건부 확률이 힘들어. 그럼 우리는 뭐만 이용하는 거야? 얘를 A하고 B가 독립이란 말은 A교 B가 PA 곱하기 PB임을 이용을 할 거라고. A,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용할 거고.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면 우리는 뭘 보여준 게 목적이야? 목적이 뭐냐면 PA여 곱하기 PB여가 뭐 하고 있어? 에이, 순서 바꿔야 되는데 상관없어. PA여 요게 같음을 보여주면 되잖아. 순서 뒤집어 쓰는 게 좋습니다. 상관없지만 곱사건이 두 개의 사건을 확률을 곱한 것 같다. 요걸 보여주면 되겠지. 우변을 좌변을 가든지 좌변을 우변을 가면 되겠다 이 말이지. 우변을 좌변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통 이런 증명들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기는 목적이긴 한데 내가 모르겠으면 양쪽에서 같이 출발해가지고 같음을 보여줘도 됩니다. 그거 맞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뭐 그냥 안은 들어온 구멍으로 아니잖아. 얘는 여사건이네. 이렇게 쓸 수 있네. 뭐야? 합의 법칙이네. 이렇게 쓰네. 합의 법칙. PA 더하기 PB에서 교집합 뺐어. 드디어 교집합 우리가 이용하자는 놈이 요놈이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요거 독립이니까 요놈을 적고 독립이므로 이거이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야. 요놈을 이용할 거고 우리가 목적은 얘고 실제 이걸 갖다 보니까 요놈이 등장한 거라고 그럼 이거 대신에 누굴 당연히 집어넣어야겠어. 저기 있는 놈을 집어넣어야겠네. 문자 두 개짜리 XY, XY야. XY, XY야. 그럼 얘를 1-PA 요놈을 뭐로 묶어? P-PB로 묶어내면 1-PA가 되겠네. 그럼 1-PA, 1-PA가 두 개가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얘가 1-PA 곱하기 1-PB의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요놈은 PA여가 되고 요놈은 PB여가 돼서 오케이. 결론적으로 A여랑 B여가 독립임을 우리는 보여줬다 이거지.
증명 문제로 한 번씩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빈칸 넣기도 많이 나오고요. 됐니?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건데 P, B 바 A는 P, B라는 식과 P 교집합은 곱하기와 같다는 식으로 이용할 거야. 실제로 풀다 보면 잘 안 보이는 문제도 있어요. 됐어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면 교집합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일일이 써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뭐 거의 비슷한다. A, B가 배반하고 종속. 배반이라는 말은 내용 교집합이 없다는 소리지. 교집합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지? 배반이면 교집합이 없다는 소리는 조건부 확률이 얼마가 될 거야? 0이 되겠지. 그러지? 얘가 0이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PA랑 같지를 않네요. 그래서 종속이다가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배반 사건하고 종속하고는 일단 관계없고,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야. 독립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대우 명제네요. 1번의 대우잖아요. 배반 사건이면 서로 종속이다는 말이죠. 독립의 부정이 종속이니까. 이것도 참이 됐고요. A와 그 여사건 A여는 서로 배반 사건이므로 두 사건은 서로 종속이다도 참이 됐다 이거지. 실제로 적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씩을 적어보면 알 수 있어. 헷갈리면 됐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개가 배반 사건이면 종속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야. 확률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이런 느낌 나온 거야. 이거 떨어졌는데 왜 영향을 받습니까? 이게 아니야. 확률적인 영향이야. 어디 보자. 조건부, 곱셈 정리, 독립과 종속, 독립시행 확률. 유형 1번 6번 아까 적어줬던 식 베이지 정리입니다. 6번 6번이 꽤 어려운 문제고 5번이 아마 전확률일 겁니다. 5번이 전확률 6번이 베이지 정리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야. 7번 독립인 사건의 확률 8번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독립시행 전까지 냈습니다. 독립시행 전까지 냈어요. C 두 장 내겠습니다. 여기에 독립시행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말했어요.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질문으로 갖고 오면 되겠지. 됐어요? 이게 독립시행 문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다가 하면 독립시행 문제야. 풀 수 있으면 풀고 사실은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내용이야. 중학교 때 했어 어느 정도.